안녕하세요. 보아치과 박정현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를 왜 사용하는가?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그냥 제가 정했었는데 정해놓고도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있을까? 네, 일단 했는데요. 일단 이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가 일단 일반적인 그냥 파티큘레이티드 본하고 사실 다를 거는 하나도 없죠. 네, 단지 그 파티큘레이트 본을 콜라겐으로 뭉쳐서 그냥 조작성을 좀 편하게 해놓은 것 뿐이지, 이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가 그렇지 않은 거에 비해서 GBR의 결과가 더 좋다거나 사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냥 조작성이 좀 편하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이듯이 그냥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PRP를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본을 이렇게 뭉쳐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건 또 피를 뽑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트를 바로 쓴다고 봤을 때 이렇게 뭉쳐져 있는 뼈는 아무래도 조작성이 좋아서 그냥 술식을 할 때 좀 편하겠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보면 알베오lar 리치 프리저베이션, 발치창을 보존할 때 그 안에도 물론 파티큘레이트 본을 넣어도 되지만 이런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좀 넣는 게 좀 조작성이 편하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인스톨레이션이라던가 이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 이 두 가지는 결국 비슷한 얘기죠. 결국은 발치하고 바로 발치창 위에 ARP도 마찬가지죠. 발치하고 바로 고리식재를 넣어서 그 위에 멤브레인을 덮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연조직을 당겨서 수처를 하면 각하치은도 줄어들고 베스티뷴도 줄어들고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요즘에 보통 오픈해 두게 되고, 그래서 오픈 멤브레인이 되게 되는데, 이럴 때 골이식재가 밖으로 이제 흘러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덜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어떤 결과가 더 좋다기보다 좀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컨투어 오그멘테이션도 어느 쪽, 버컬 쪽으로 좀 더 두께를 주고 싶은데 그쪽에 뼈가 다 녹아 있다거나 페네스트레이션, 디아이슨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롱텀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좀 두께를 그냥 늘려주고 싶을 때, 이럴 때 멤브레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런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를 보통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 반대가 걱정이 됐던 거죠.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일반 본에 비해서 뼈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트 양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콜라겐이 좀 들어가니까 떨어지고, 이 콜라겐 때문에 저도 초반에 이걸 많이 써보면 전혀 에비던스가 있진 않지만 뭔가 뼈가 한 4개월, 3, 4개월 돼서 열어봤을 때 그냥 파티큘레이트 본을 넣어서 GBR 한 거보다 죄송합니다. 약간 뼈가 푸석푸석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뼈가 아닌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힐링이 다 되면 되는데, 그 초반에 짧은 시간에 조금 더 뼈가 약한 게 아닌가? 그냥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었죠. 이거는 이 논문은 제가 그냥 검색을 하다가 보이길래 가져온 건데요. 이게 2020년 논문인데 논문 자체가 중국어로 된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은 못 읽어봤고 그냥 앱스트랙트만 한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로 된 제노그래프트와 상품명이 있지만 어쨌든 이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그냥 결론을 보면 별 차이 없다. 네. 프리저베이션의 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사이트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 콜라겐이 섞여 있는 뼈를 쓰면 좀 편하다. 네, 그냥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뼈가 그것 때문에 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레틱 힐링이 일어났을 때 발치를 하고서 4개월을 뒀는데
보통 4개월을 두면 발치창이 차야 되는데 발치창이 차지 않고 발치창에서 5%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논문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레틱 힐링이 일어났을 경우 결국 이 발치창은 다시 GBR로 채워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 CT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CT들이 발치 직후가 아니고 발치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본이 차지 않고 연조직으로 차버린 발치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를 집어넣어서 골 이식을 했을 때, 이 알베오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했을 때 잘 힐링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조직이 위에 다 덮여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그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넣을 필요는 없죠. 그냥 파티큘레이트 본을 넣어도 되는데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넣었을 때도 잘 아무 능가를 본 것 같고요. 결국 컴플리케이션 없고 그냥 빠르고 좀 쉽다. 결국은 이 대부분 쉽다는 것 같습니다. 조작성이 좋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논문을 보면 자, 이 논문에서는 개 소구치를 잘라서 엔도페리오가 컴바인된 리전을 만들어 놓고요. 결국은 이 깨끗한 치아가 아니라 안에 염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발치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발치를 바로 하면서 마찬가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넣어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결과를 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좋다. 다 결과는 좋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른쪽 위에가 씹을 때 좀 불편하다고 오셨고요. 출국을 곧 한다고. 치과에 오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제일 참 문제죠. 출국하시는 분들이 꼭 출국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불편한데 나가기 전에 치료해달라 이런 분들이 좀 꽤 있는데 좀 미리미리 오시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출국한다고 오셨는데 17번 보니까 완전히 뼈가 다 녹았죠. 네, 17번은 발치할 수밖에 없었고 파노라마에서도 보면 15번도 PDL 스페이스가 넓어져 있고 모빌리티도 있고 지금 별로 상태가 좋지 않지만 환자가 일단 저 15번을 좀 안 빼고 싶어 해서 그래 좋다 그러면 요 중간에 브릿지를 자르고 6, 7번을 고리식을 해놓고 나갔다 오셔서 그때 상태를 보고 이거 뺄지 말지 결정하자라고 해서 일단 뒤를 빼고 GBR을 하고 나가시기로 했던 어차피 출국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동시에 하긴 어렵고 6번 자리는 임플란트 할 수 있지만 7번 자리는 너무 많이 녹아서 이 CT를 보면 상악동과 거의 뼈가 남은 게 없이 이렇게 얇게만 뼈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GBR만 하고 나가시기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임상사진 보면 17번에 많이 부어있고 퍼스가 좀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단 브릿지를 커팅해서 발치를 했고 플랩을 열어서 사진이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플랩을 열어서 염증 조직을 다 없앴더니 네, 이렇게 협측에 뼈가 하나도 없고 요 얇은 뼈, 이 뼈가 상당히 얇겠죠. 아까 CT로 봤을 때 이거 글다 잘못 누르면 상악동이 뚫릴 것 같은 그런 얇은 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콜라제네이티드 지노그래프트를 넣었고요. 네, 이것도 사실 뭐 꼭 콜라젠 본을 넣을 필요는 없죠. 물론 파티큘레이트 본을 넣어도 되지만 그냥 모양을 잡아놓고 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콜라제네이티드 지노그래프트를 넣었고 콜라젠 멤브레인을 덮고 오픈 멤브레인을 시켰습니다. 술 전과 술 후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출국을 하셨다가 20개월이 지나서 오셨어요. 20개월이 지난 이후에 오셨더니 15번이 아예 버티컬 프랙처가 돼서 오셨습니다. 이 15번이 모빌리티 있고 PDL이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포켓 뎁스가 별로 없었던 거 보면 버티컬 크랙이 이미 있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환자가 안 빼고 싶다 해서 보냈지만 이렇게 버티컬 프랙처가 돼서 아예 그냥 결정하기 편하게 돼서 오셨습니다. 15번도 당연히 발치하기로 했고요. 이 16, 17번 자리가
아까 그 고리식을 했던 부위고 CT를 보면 아까 그 얇게 남아있던 자리가 뼈가 좀 생긴 걸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수술할 때 넣었던 거에 비하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수직으로 올려야 하는데 뭐 콜라제네이티드 본은 그냥 조작할 때 넣을 때는 편하지만 그것이 어떤 텐트를 친다거나 아니면 타이타늄 리인포스드 멤브레인 또는 타이타늄 메쉬 같은 걸 쓸 때처럼 무슨 그런 부피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밑에 쪽으로 밀려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임플란트를 동시에 수술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간단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고리식을 했다면 그 고리 임플란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확실하게 위쪽을 잡아 주었겠지만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또 맞춰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심플하게 수술한 거였기 때문에요. 그렇게 고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을 발치해서 약간 힐링을 시키고 플랩을 열었을 때 뭐 골질은 좋아 보이고요. 5번 자리에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또 마찬가지 버컬 뭐 팔라탈 다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였고요. 7번에 식립하고 5번에 식립하고 5번에는 핀을 이용해서 여기 고리식한 게 지금 안 나왔지만 고리식제 넣고 핀으로 고정하고 멤브레인 덮고 다시 한번 수처로 또 고정하고 이것은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 콜라겐 멤브레인보다 보통 좀 두꺼운 이런 콜라겐 그래프트들이 있죠. 수술을 할 때 보통 버컬에 릴리징을 줘가지고 당겨서 하는 거를 흔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도 불편하고 베스티뷸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오픈시키면서 앞쪽에는 약간 오픈시키면서 그 위에다가 그냥 콜라겐 그래프트 같은 것도 같이 좀 넣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힐링이 되었을 때 오픈이 되겠죠. 당겨서 수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잘 힐링이 되고요. 나중에 다시 2차 수술로 열어보았을 때 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게 아까 버컬 쪽에 뼈가 하나도 없었던 위치인데 아주 두껍게 뼈가 잘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골 이식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멤브레인을 핀을 꽂아서 잘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GBR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철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초진 사진과 보철이 완료된 이후에 골이 잘 생기고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논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2020년도에 JCP에 나왔던 연세대학교 정의원 교수님이 함께 쓰신 논문인 것 같은데요. 콜라제네이티드 지노그래프트 말고 콜라제네이티드 신테틱 본 블럭이나 신테틱 본 파티클에 대해서 어떤 디멘셔널 체인지가 어떻게 있느냐에 대해서 본 것인데 이런 신테틱 파티클에 비해서 여기서는 신테틱 이 콜라제네이티드 신테틱 본을 넣었을 때 결국 뉴본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 하나를 가지고서 무슨 그런 걸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그렇지 않은 뭐 파티큘레이트 본에 비해서 리제너레이션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자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왼쪽 아래에 잇몸에 붓고 피가 난다. 그래서 보니까 파노라마에 선명하진 않지만 36번에 2차 우식이 있었고요. 이게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이 퍼케이션이 완전히 그 우식으로 뚫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우가 불량했고 뭐 그거는 이제 퍼케이션이 뚫려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발치하고 아래쪽 뼈가 좋으니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6번을 발치하고 발치창이 보이고요. septum에다가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보통 이제 퍼케이션 쪽에 염증이 생기면 이 버컬 쪽 본이 먼저 녹으니까 버컬 쪽이 좀 흡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임플란트를
버컬본 위치 높이에 맞춰서 좀 깊이 식립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옆에 있는 치아들의 CJ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버컬본보다 조금 더 높게 심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픽스처가 너무 깊게 들어갈 경우에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위치에다 식립을 했고, 그래서 버컬 쪽에 픽스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치창 자체가 이렇게 염증이 심한 건 아니었고요. 이 컨테인드 디펙트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픽스처에서 이 버컬 월까지의 거리도 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렇게 픽스처를 집어넣고 콜라제네이티드 신테틱 본 그래프트를 넣었는데, 보통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그 동량의 그냥 파티큘레이트 본보다 조금 비싸잖아요. 네, 비쌀 수밖에 없죠. 만들 때 공정이 더 들어갈 것이고 콜라겐이 더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그냥 막 루틴하게 쓰기에는 사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비용이 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치창에다 수술하거나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할 때 앞에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 그 제가 앞쪽에 했던 그 테크닉에 나온 영상에서도 아마 그랬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실 수 있다면 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일단 파티큘레이트 본으로 그래프트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한번 덮어서 더 덮고 그 위에다가 멤브레인을 덮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덮어 놓았고, 이게 힐링된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 그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 그 위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3개를 올려놓고 이렇게 오픈 멤브레인을 하는 것을 좀 자주 하는데 비용은 좀 듭니다. 사실 3개 다 싸진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잘 힐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컨 서저리는 그냥 펀치를 해서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파노라마에서 봤을 때 옆에 그 치조정의 높이가 픽스처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를 사용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보았고요. 실제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